54세 대기업 상무 의외로 검소한 원룸 생활을 택한 이유. 은퇴 이야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대기업 상무쯤 되면 더 그렇습니다. 연봉도 높고 직함도 있고 아직 현역이고요.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딱 50대 중반이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이 스스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4세 대기업 상무 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분가했고 회사 근처 30평대 아파트 대신 12평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죠. 왜 굳이? 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돈 아끼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꽤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 소비 수준을 낮추는 건 연습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자산 규모로만 생각합니다. 30억이면 충분하다. 연금 월 500이면 괜찮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지출 구조입니다. 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 800 쓰다가 갑자기 300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차라리 지금부터 줄여보는 게 낫죠. 원룸으로 옮기면서 관리비, 공과금, 유지비가 확 줄었습니다. 차도 법인차 외에는 처분했고요. 자연스럽게 외식, 모임,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깨달았다고 해요. 생각보다 안 불편하더라고요.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소득 감소가 아니라 소비 습관 고착화입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이 기준이 되면 은퇴는 곧 생활의 추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미리 낮추면요. 은퇴는 축소가 아니라 전환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적 적응의 문제입니다. 2. 직함이 사라진 후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 대기업 상무라는 직함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예약, 대접, 인맥, 대우.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회사 소속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말합니다. 회사 명함 없이 나를 소개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원룸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했습니다. 직함을 밝히지 않았고 그냥 회사 다니는 50대 아저씨로 지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건 좌절이 아니라 자유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임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존재하는 연습.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 상실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감정을 말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기 전에 직함 없이 살아보는 것.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3.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과 시간. 어 씨는 자산이 부족해서 원룸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묶여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보유 부동산 일부를 정리하고 배당주와 연금 상품 비중을 늘렸습니다. 월 현금 흐름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글쓰기 모임, 재무 공부, 운동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은퇴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할 일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씨는 말합니다. 원룸은 작지만 내 하루는 더 커졌어요.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사례 1 소비를 줄이지 못한 60세 퇴직 임원. B씨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문제는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급 외식, 골프, 차량 유지비. 월 900만 원이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소비를 줄이려 했지만 이미 기준이 높아진 상태라 쉽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줄어든 느낌이더라. 이게 많은 은퇴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례 2mm 생활 축소를 연습한 55세 부장. C씨는 55세부터 월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차를 소형으로 바꾸고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줄였습니다. 처음 1년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3년 후 은퇴했을 때는 이미 생활비 구조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생활은 그대로더라. 이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은퇴가 추락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이 됩니다. 사례 3 정체성 준비를 못한 58세 전문직. D씨는 평생 전문직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무기력증이 왔습니다. 나를 찾는 전화가 없다는 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일거리를 찾았지만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C는 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내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직함이 아니라. 결국 원룸은 상징일 뿐이다. 54세 상무의 원룸 선택은 궁핍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소비를 낮추는 연습, 직함 없는 삶의 연습, 현금 흐름 점검, 시간 사용 실험. 이건 은퇴 12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10년 전부터 해야 할 준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그때 가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원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나는 직함 없이도 괜찮은가? 지금 소비 수준이 영원히 유지 가능할까?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54세 상무의 선택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편안한 은퇴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넓은 집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은퇴 준비는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구조를 바꾸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까? 여기에는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인간은 현재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행동경제학에는 기준점 효과 레퍼런스 포인트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지금 내가 누리는 수준을 기준으로 만족과 불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300만 원을 쓰다가 500만 원을 쓰게 되면 행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3년 쓰다가 다시 300만 원으로 내려오면요? 같은 300만 원인데도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데니얼 Kahneman과 에이머스 TVERSKY의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은퇴 후 소득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뇌가 손실로 인식하는 사건이 됩니다. 54세 상무가 원룸으로 옮긴 건 이 기준점을 스스로 낮추는 작업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줄여서 뇌가 새로운 기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신경 적응의 문제입니다. 2.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항상성의 법칙. 우리 몸에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온, 혈압,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적 장치죠. 흥미로운 건 이 항상성이 생활 방식에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출근 시간, 같은 동선, 같은 소비 패턴. 이 반복은 뇌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그런데 은퇴는 어떤 사건일까요? 출근이 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고, 인간관계 구조가 바뀌고, 하루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뇌 입장에서는 대규모 혼란입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정체성 변화가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 전환입니다. 원룸 생활은 바로 이 점진적 전환입니다. 환경을 미리 바꾸면 뇌는 그 환경을 새로운 항상성으로 재설정합니다. 은퇴가 충격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연장선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도파민 구조.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경제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더 중요한 건 보상 체계입니다. 직장 생활에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습니다. 성과 인정, 승진, 연봉 인상, 사회적 지위, 문제 해결의 성취감. 이 모든 것이 도파민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어떻게 될까요? 보상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대안이 없으면 무기력, 우울, 과소비, 과음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4세 상무가 글쓰기 모임, 운동 루틴, 재무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파민 루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구조. 이게 없으면 은퇴는 심리적 공백이 됩니다. 4. 장수 시대의 수학 30년을 버텨야 한다. 의학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가 60세라면 평균적으로 2530년을 더 살아갑니다. 3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대학 4번 다닐 시간, 회사를 2번 다닐 시간, 아이를 키워 성인으로 만들 시간. 그 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보내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노동 형태의 전환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의미 활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룸은 이 전환을 실험하는 공간입니다. 5. 미니멀한 환경이 의사결정을 줄인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은 피로해진다는 이론,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입니다. 큰 집은 유지 관리가 많습니다. 청소 범위, 수리, 인테리어, 보관 공간 관리. 작은 공간은 의사결정을 줄입니다. 결정이 줄면 에너지 소모가 줄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입니다. 작은 공간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인지 자원 관리 전략이 됩니다. 6. 결국 핵심은 적응 탄력성.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경험이 누적되면서 강화됩니다. 소비 줄이기, 공간 축소, 직함 없는 관계 맺기, 새로운 루틴 만들기. 이 모든 것이 탄력성 근육을 키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에 줄어든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재설계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54세 상무의 원룸은 절약의 상징이 아니라 재설계의 실험실입니다. 은퇴는 언젠가 닥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기준점에 적응하고 환경에 맞춰 뇌를 재설정하며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점진적 변화에 훨씬 강하다. 그러니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를 계산하는 것보다 먼저 삶의 구조를 천천히 조정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유연한 뇌인지도 모릅니다.